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다녀왔던 방콕 배낭여행에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걸어 다녔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살까지 났습니다. 휴양지에 놀러가서 몸살이라니 조금 이상하지만 저는 여행을 통해 자아를 찾는다가 아니라 여행은 시간, 돈, 체력을 써서 추억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낀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몇 년간은 힘들 때 이번에 만든 추억이 힘이 되어줄 것 같다. 저 역시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여행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 매일매일 이동 계획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우연성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했는데 숙소를 기준으로 머무는 4일간 동서남북 중 하나로 이동할 방향을 정하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구글 지도를 열고 해당 방향으로 평점이 높은 식당을 찾은 후 네이버 사다리로 먹을 곳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발에 열이 올라올 때쯤엔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천국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네요. 저녁에는 라이브 바에서 친구와 칵테일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방콕 자체가 여행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로 가도 라이브 바와 맛있는 음식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인 식당에 갈 때는 구글 평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점과 현지 음식점을 고를 때는 반대로 평점이 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 똠양꿍은 결코 쉬운 맛이 아니라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처럼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반복되는 루틴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압박감은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와 같이 누군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 받고 있는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오늘은 어딜 가볼까,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잘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과 자아를 찾는 내용을 함께 다루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여행에서 자아를 찾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요약하면 여행에서 평소와 다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간다는 것인데 여행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체로 좋은 면만 보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돈을 통해 쉽게 벗어나기 때문에 자아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찾지 못한 자아를 단 며칠간의 여행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겠다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계획보다는 무계획에 우연성을 첨가해 예상치 못한 재미를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추억은 아마 짧게는 5억이라는 저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길게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저의 기억에 남아 힘들 때면 피식 웃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태국은 더 이상 이민을 고려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처음 태국에 방문한 건 약 10년 전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에는 정말 모든 물가가 저렴했습니다. 원화 기준 3에서 5만 원이면 파타야에 있던 어떤 식당을 가도 테이블 꽉 채우고 먹을 수 있었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던 여러 액티비티도 돈을 떠올리지 않고 놀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당시 물가가 유지되었다면 저의 현재 자산 수준으로도 이민을 고려할 만하기에 혹시나 싶어 이번 여행지를 태국으로 결정해봤지만 이번 여행에서 체감된 가격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환율과 물가 상승의 콜라보로 인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 추억으로는 분명히 저렴했는데 눈앞의 현실에선 결코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보시면 10년간 대략 31% 상승했고 10년 전 가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가게에 방문했을 때 상을 가득 채우고 먹었던 전과 다르게 이번엔 가격이 부담되어 몇 개만 골라야 했다는 점에서 물가 역시 충분히 상승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필요한 돈을 카드에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매일 원화 기준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난해진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도 음식점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환율이 올랐구나.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겠네. 생각하는 정도였다면 외국에서 환율 상승은 당장 내일 환전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의 주 음식이었던 팟타이를 예시로 들면 바트로 같은 금액이어도 원화로 보면 어제는 5,000원이었던 게 오늘은 5,050원, 내일은 5,100원.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다녀와서 그런 것인지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같이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대중적인 음식인 팟타이를 예시로 든 것이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이 정도였고, 물건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그 레버리지는 커지기 때문에 원화로 수입을 얻어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고, 체감 물가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같은 금액이면 한국에서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곳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방콕과 파타야라는 관광지 물가 기준이고 도시 외곽까지 나갔을 때는 환율이 올랐음에도 우리 돈 3,000원 정도의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현지인 노동자분들이 먹는 닭다리는 꽤 큰데도 불구하고 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분명 현지인 기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올라간 현재의 물가마저도 낮은 수준이기에 이민을 생각하기에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더 이상 이민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같은 금액으로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좋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으로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굳이 이민이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소비를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이민은 항상 치안이 좋은 곳, 외국인이 많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골 물가까지 고려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 두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내년부터 저의 삶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저에게 맞는 소일거리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꾸준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꿈꾸지만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만큼 시청자분들은 시행착오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